안녕하세요. 이상한 프로그래머 야매플머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야매플머의 작업실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버 야매플머입니다. 본판이 탄도염 발생으로 인해 말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당분간 사이버 야매플머가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습 수준이 높지 않은 티테스라 다소 어색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커 기본 사용법 튜토리얼 파트 5, 파트 6 데이터 유지를 위한 볼륨 마운트 사용 방법입니다. 이번 파트부터는 개발 환경을 구축할 때 빈번하게 사용하는 기능이니 잘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는 격리된 샌드박스 프로세스입니다. 이전 파트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할 때 보신 것처럼 컨테이너가 생성되면 스크래치 데이터 공간 역시 컨테이너별로 격리되어 컨테이너의 수명과 함께합니다. 즉 컨테이너가 삭제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도 삭제되죠. 완성 어플리케이션에 배포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서비스 DB라든지 테스트 결과 데이터, 작업하던 소스 코드 같은 것이 지난번처럼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곤란하겠죠. 그래서 도커는 볼륨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보존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안에 디스크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호스트의 저장 공간에 이동식 디스크 마운트 하든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이 볼륨은 호스트 컴퓨터나 다른 컨테이너도 접근이 가능하고 마운트된 컨테이너를 삭제해도 볼륨의 데이터는 남아있죠. 도커에서 사용 가능한 볼륨 방식은 두 가지인데 오늘 그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다룹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함께 해보시죠. 첫 번째 방법은 도커를 통해 관리하는 볼륨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설치한 도커 데스크탑을 이용하여 공유에 사용할 볼륨을 만들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도커를 이용해 볼륨을 만드는 방식을 네임드 볼륨이라고 합니다. 이런 간단한 형태의 커맨드 라인 명령으로 볼륨을 사전에 만듭니다. 당연히 나중에 사용을 위해 이름도 명시적으로 기록합니다. 이제 컨테이너에 사용하는 방법을 보죠. 컨테이너 실행하는 명령은 동일하죠. 옵션이 하나 붙었습니다. 마운트 여기 보시면 타입은 볼륨 대상 소스 src는 방금 우리가 만든 투두DB를 연결합니다. 이제 처음 봤던 것처럼 투두 항목을 넣고 컨테이너 삭제 후 자료가 그대로 남아있는지 확인합니다. 보신 것처럼 데이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임드 볼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시처럼 보통 컨테이너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유지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이 데이터가 실제로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겠죠. 문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리눅스에서는 이 경로 그대로 가보시면 확인 가능하지만 윈도우즈에서는 WSL 백엔드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로가 아닙니다.
보신 것처럼 윈도우즈에서는 WSL의 도커 데스크탑 데이터 안에 볼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호스트 컴퓨터에서도 접근이 가능하죠. 다만 윈도우즈에서 이곳에 접근하려면 관리자 고란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방식의 볼륨 마운트 방식인 바인드 타입의 볼륨입니다. 이 방식은 주로 호스트에서 생성, 편집한 데이터 디렉토리를 컨테이너에서 익업하는 케이스에 주로 사용하죠. 네,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소스 코드를 이런 식으로 주로 마운트해서 실시간으로 컨테이너에 적용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겁니다. 네임드 타입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현재 명령이 실행되고 있는 디렉토리를 컨테이너의 src 디렉토리에 마운트합니다. 여기에는 getting started source 코드가 있으니 마운트가 잘 되었다면 실행된 컨테이너의 배시셀에서 src 디렉토리에 접근하면 소스 코드를 볼 수 있겠죠. 소스 코드가 확인됩니다. 컨테이너에서 텍스트 파일을 생성했습니다. 그럼 호스트 컴퓨터에서도 생성된 파일이 확인돼야겠죠. 잘 동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개발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소스 코드를 마운트해서 편집하고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것을 보도록 하죠. 마운트가 잘 되었습니다. 그럼 코드를 바로 수정해서 반영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보시는 것처럼 바로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 작업을 하고 배포를 진행할 때 이전 파트에서 했던 것처럼 코드를 포함해서 패키징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배포합니다. 그런데 윈도우즈 환경에서 바인드 마운트를 사용할 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실행되는 구조가 윈도우즈에서는 WSL 백엔드로 작동을 하다 보니 읽기 쓰기 속도가 정말 끔찍하게 느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발에서 사용할 때는 보통 WSL의 리눅스 파일 시스템 쪽에 프로젝트를 위치하게 해서 작업을 합니다. 오늘은 개발 환경 구축 시 빈번하게 사용하는 볼륨 마운트의 기본 사용법을 학습했습니다. 볼륨 마운트는 정말 자주 사용하는 부분이니 잘 숙지하시면 차후에 응용하여 사용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럼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조금은 도움이 되었을까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채널은 야매풀머의 작업실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